존경하는 오송지구 반문입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에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2020년도 임금 요구안과 또 정기단체 협약 갱신 요구안을 확정을 했고요. 노동조합이 쟁의 상태죠. 그래서 쟁의대책위원회가 있는데 확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2020년 임금 요구와 또 보충 교섭 마무리를 위한 정기단체 협약 갱신까지 하면 좋겠는데 이 집행부 임기가 이제 내년 2월로 끝나기 때문에 정기단체 협약 갱신은 보충 협약 이후에 진행돼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마무리하면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수 있어서 일단 2020년 임금과 보충 교섭 마무리를 위한 하반기 총력 추진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차 확산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올해 코로나 적자 한 8천억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적자 규모가 1조가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잘 아시다시피 경영진은 이제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을 했고 오늘 이제 비상 경영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안을 이사들에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지금 조직 개편안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을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적자라는 게 어떤 한국철도의 경영을 잘못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무슨 일을 잘못해서 생긴 적자가 아니고 재난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이고,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이 코로나19 적자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 철도 강국들일수록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일본, 또 미국, 영국 다 할 거 없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유독 이제 한국 정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동안 여러 차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있었는데 국가기관산업에 대해서 40조 정도 지원하는 결정을 할 때도 이 국가기관산업인 철도는 제외가 됐고요. 또 내년도 지금 예산안이 국회에 이제 올라가서 정기국회에 심의될 예정인데 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코로나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철도만이 아니라 철도하고 지하철 노조와 함께 코로나 적자에 대한, 그러니까 재난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한국철도공사도 1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또 서울교통공사도 1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니까 그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지금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내부 인력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쪽으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가 발생을 하면 그걸 100% 충원하는 게 아니고 70% 정도 충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고, 우리 한국철도공사도 그동안 4조 2교대 소요 인력으로 노사가 얘기했던 인력 규모가 있는데 3일 회계법인에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규모보다도 적은 인력으로 4조 2교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인선이라든가 중앙선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한 인력도 현재 있는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하겠다, 신규 사업 인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도 이제 200원 내지 300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고, 철도공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임금 교섭과 보충 교섭 마무리를 좀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임금교섭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조합원의 생활 임금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보할 것이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경평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경평 성과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 감소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2020년도 임금 인상은 원래 지금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는 지금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서 3.3% 정도 하고 있지만 최소한 공기업 임금 가이드에 따른 2.8% 인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교섭에서 관철시킬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노조가 계속 이제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를 개편할 때 전체적으로 조합원의 생애임금이 늘어난다라는 차원에서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조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가 정률수당을 정액수당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정률수당을 정액수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교섭을 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교대, 일근, 교본 그 조정수당이 있는데 이 조정수당의 공통 부분을 기본급으로 또 편입해서 기본급 중심으로 가져가는 임금 교섭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임금 형평성을 높이는 요구를 이번에도 저희들이 정액 임금 인상을 통해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년 연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년이 2년 늘어났는데 호봉은 35호봉 체계로 있어서 이번에 그거에 맞춰 2호봉을 늘리는 37호봉제를 도입하자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이번에 임금 요구에서 내놓고 있고요. 아울러서 정년하고 임피제 전환을 연말로 통일하자라는 요구도 함께 이번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제 지금 지원금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다른 공기업들은 별도 직군으로 돼 있는 이 임금 피크제를 그러니까 이 정원에 포함해서 인건비 여력을 확보해서 그 지원금 중단에 따른 대책들을 좀 마련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이제 승진 문제 때문에 강임에 따른 승진 적체로 그 해법을 해오질 못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승진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철도공사도 단계적으로 임피제를 별도 직군에서 이 정원으로 산입시켜내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여력을 통해서 지원금 중단이나 감액률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해 나가자라는 요구를 이번에 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퇴직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피제 전환자들은 3개월 집중근무를 통해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함께 이번이 임금 요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직무급제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가 일관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의 직무급제에 대해서 공공기관 노조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때 노조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조차도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뉴스에 보셨을 텐데 공무원 가이드라인 정할 때 노조하고 정부하고 전문가, 공익위원 이렇게 참여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도 보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노조가 가이드라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대정부 요구죠.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걸고 임금교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범 운영이 일단 찬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확대 쟁대위를 거쳐서 최소한 노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직무진단 인력에 충족하는 소속을 대상으로 해당 지부가 희망할 경우에 시범 운영을 하기로 그래서 그동안 협의하고 논의해왔던 소속에 대해서는 1차로 8월 7일 날 들어갔고 2차로 9월 14일 날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량 분야, 역 분야가 한 25% 정도 전체 조합원 대비 그런 규모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전기는
워낙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일부 14일 전까지 협의가 진행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시범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하반기 보충 교섭 투쟁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보충 협약을 우리 노동조합 입장에서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환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11월 말에 보충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1단계 전환을 12월 또는 1월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 전환의 목표는 저희들이 50% 이상 전환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물론 50%를 어디를 우선적으로 전환시킬 건가는 노동조합이 기준을 만들고 또 직종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노사가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제 근거는 뭔가 하면 원래 저희들이 지난 두 번의 파업 이후에 그 노사정 협의가 있었던 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하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뭐 한계조를 늘리는 노조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게 3일 회계법인의 직무진단 그 결과였습니다. 1865번 잘 아시고 계신 것일 거고 정부는 그 186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숫자를 줄이려고 계속 마이너스를 해온 거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했지만 단협 33조하고 연계해가지고 확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는데 그때 정부가 얘기했던 인력이라는 거는 이제 뭐 교대 재개편 소요 인력으로 600여 명, 또 안전 인력으로 300여 명, 그러니까 50% 정도를 정부가 신규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고 그러니까 사측하고는 당연히 나머지 50%에 대해서 우리 합의대로 관리 지원 인력 현장화나 인피제 적정 직무 부여를 통해서 이렇게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협의했던 것은 정부가 이 신규 인력을 교대제 개편 인력과 안전 인력으로 나눠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들어올 때 2단계로 전환을 하자 50%씩 50% 100%로 이렇게 사실 그런 로드맵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서 정부가 지금 이 확정을 안 해주고 있고 코로나로 적자가 늘어나면서 경영진이 지금 신규 인력 확정을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정부에. 그러고 자기들이 우선 먼저 하겠다. 조직 개편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는 거로 해서 50% 가자. 관리 지원 인력 현장을 최대한해서 50% 가자라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하반기에 정부의 그동안 논의해왔던 신규 인력 확정을 시켜냄으로써 나머지 50%는 내년에 가서 내년에 100% 전환을 만들어내자. 이런 어떤 협약을 쟁취할 걸 목표로 교섭 투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투쟁의 흐름은 저희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지방본부에서 이제 추석 전까지는 쭉 현장 순회를 하게 될 거고요. 아울러서 국토부나 청와대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의 하반기 투쟁과 관련된 요구를 전달하고 또 이제 10월 초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 저희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 작업을 쭉 9월 중에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10월 초에 이제 국정감사가 열리면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이 신규 인력 문제, 그다음에 철도 재정 지원 문제, 그다음에 철도 통합 문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슈화 시킬 겁니다. 하반기 투쟁의 3대 정부 요구가 바로 코로나 적자에 대한 철도 재정 지원, 철도 통합, 그다음에 그동안 논의해왔던 교대제 개편 및 안전인력 확정이거든요. 요걸 이제 쟁점화 시킬 것이고 그거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이제 10월 하순에는 임시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임금쟁이 발생과 관련된 거기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11월 달에 총력 투쟁을 하는. 11월에 가면 이제 조합원들이 다시 투쟁 조끼도 입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우리 간부들은 천막농성도 하고 또 이제 안전운행 투쟁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11월 말에 협약 쟁취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고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선전 활동, 그러니까 사이버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해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본부는 원래 뭐 저희 노조가 5개 지역본부, 또 3.1회계본부도 5개 지역본부로 통폐합을 요구했는데 결국 8개 지역본부로 소극적인 통폐합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없어지는 데가 대구, 예. 그다음에 충북, 그리고 광주, 그리고 저기 수도권 동부 이렇게 4개 본부가 없어지고요. 지역관리역 그러니까 지역본부는 3분의 1이 축소되는 건데 지역관리역은 더 우리 노조는 강하게 축소해달라고 했는데 12개 축소하는 것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규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본부는 그렇고 가장 큰 이제 우리 직종 조직에서는 차량을 아예 지역본부에서 떼가지고 그 차량 관리단 소속으로 재편하는 이게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업과 관련해서는 전기가 주제가 원래 직무진단에서 줄인 정도 숫자의 주제를 줄이는 안이 나왔고 시설이 이제 원래 직무진단에서 없었는데 시설반을 30개 정도 줄이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0명 정도 인력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 600명의 인력이 일단 우리 현업 인력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 교대제 인력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수인선과 중앙선 신규 사업 인력으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교대제 인력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 자체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빠져 있는가 하면 사업소 통폐합 언급이 없어요. 뭐 관리역 통폐합도 규모가 적을 뿐만이 아니라 사업소 통폐합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우리가 관리 지원 인력은 대부분 그러니까 본사 지역본부 합쳐봤자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0%를 거기서 줄여도 200명 뽑아내기가 힘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소, 역, 지역관리역 이런 데서 이제 나와야 되는 인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투쟁해서 또 더 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간부들까지 조직 개편안을 좀 공유를 하고 노조도 토론해서 노조의 입장을 발표하고 어쨌든 뭐 노조의 입장을 저희들이 여러 쪽에 전달해서 추가적인 어떤 관리 지원 인력 현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투쟁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